교육공무직 인사복무 초보자 2일차 시작하겠습니다. 4세대 진행형 나이스 우리 이 화면 몇 번 봤지요? 우리 3세대 나이스는 교육공무직원 인사 화면 인사 등록하라고 해서 열심히 등록했는데 그게 우리 급여하고 연계되지 않아서 S고 등록했으니까 음, 급여 자동 생성되고 해야지. 왜 안 돼? 안 되는데 뭐 애쓰고 하라고 해. 막 이렇게 처음에 3세대 나이스 때 등록할 때 여러분도 다 등록할 때 계셨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또 3세대 나이스에서 교육공무직원 인사 등록하라고 할 때 되게 대혼란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등록해놔도 뭐 급여에서는 다시 조정수당 해라 이러니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관리하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 4세대 나이스에서 그 인사와 복무가 시스템에서 다 적용돼가지고 공무원처럼 이제 자동 계산이 되게끔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사실 4세대 나이스 바뀌고 나서 큰 게 변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업무 하시는 게 쉽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잘 안착이 되어서 이제 시스템이 잘 적용이 되는 그런 교육공무직원 급여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인사 발령 내역이 급여 기본사항 관리에 등록이 되고 또 복무 상황이 급여 월급에 적용이 되고 해서 급여가 자동으로 산출이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우리 이제 급여가 인사하고 복무하고만 잘 적용이 된다고 그게 급여가 계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급여 지침에 따라 우리 나이스에서 잘 계산식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여서 이것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직종별로 단가랑 다 적용이 되게끔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급여가 잘 되는 거고 우리 교육공무직원 급여 메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일본에 새로 만들어진 메뉴잖아요. 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다 하나하나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 나실 때 여기도 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가 우리 지침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단가랑.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잘 적용이 되었는지도 보시고 혹시 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침이랑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시면 경기도 교육청에 의견을 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 화면이에요. 인사기록 화면 다 등록이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교육공무직원 등록하고 나면 그 직종 잘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근무년수는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우리가 7월 달에 작업할 때 매우 어렵게 근무년수 산정, 기본 근무년수 산정해갖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지급 구분이나 근무 형태, 채용권자, 채용기관 이런 거 다 우리 계약 조건에 맞게 우리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조건에 맞게 다 등록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자 개개인별로 우리 조건들이 다 달라가지고 40시간인지 36시간인지 30시간인지에 따라 다 이 시간이 잘 적용이 되어야 되고 시간이 잘 적용이 되어야 우리 통상임금도 잘 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심은 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걸 꼭 하셔가지고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인사화면에서 보면 계약사항 있습니다. 계약사항 가셔가지고 등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계약사항 등록해 주시고 나면 채용권자랑 채용기간이랑 계약일이랑 향부서 근무일이랑 다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사항에서 먼저 등록을 하셔가지고 저장을 하시고 인사기록 반영을, 근무사항 반영을 눌러주시면 계약사항에 등록된 내용이 그대로 근무사항으로 적용되는 같은 내용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두 번 등록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무사항에서 등록하면 계약사항에는 또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사항에서 등록하시고 음, 꼭 계약사항 등록하실 때 거기 첨부 파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같은 거 최대한 파일 용량이 많지 않아서 다 들어가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약서 정도는 등록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근무년수입니다. 근무년수 여기서 바로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은 아니고 우리 기본 근속연수 산정에서 작업하고 근무년수 관리에서 또 근속연수 관리 탭에서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인데 거기서 작업을 하고 나면 인사기록에 있는 근무년수 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무년수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등록하면 등록이라는 버튼 없거든요. 추가나 등록이라는 버튼 없어서 여기 행 자체를 추가하거나 등록할 때에는 여기에서 할 수는 없어요. 인사기록에서 있는 근무년수에서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내용이 뭔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팝업이 뜨거든요. 이 행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수정을 하고 나서 저장하고 나와서 근무년수 반영하면 이 여기에서 수정하고 나서 저장해서 근무년수 반영되는 게 근무사항에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 혹시 근속연수 산정에서 수정하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활용하실 수는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력 화면이에요. 인사기록 화면에서 경력 화면에 보시면 이거에 기본적으로 우리 경력증명서 발급할 때 출력자는 총 경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경력이 잘 계산이 되어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서도 팝업이 열리는데 확인해 보시면 주 40시간 기간 주, 어, 주당 근로시간이 다 맞게 이 시점에 맞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월급제인지 기간제인지 다 경력이 맞게 적용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경력증명서 발급할 때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경력증명서의 기간도 시점, 시작일과 종료일도 정확히 입력을 해야지 이제 경력을 산정할 때 중요하고 그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산정하는 학교에서도 중요하고 40시간인지 30시간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경력을 비례해서 적용해주기 때문에 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경력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력증명서 발급을 할 때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 정기상여금이랑 명절휴가비 지급을 할 때 정기상여금은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고 명절휴가비는 명절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 3개월 근무했는지 1개월 근무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경력에 있는 경력사항을 가지고 끌고 가서 나이스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8월 달에 정기상여금 지급하는 달에 정기상여금 생성을 해서 다른 근로자들은 잘 생성이 되었어요. 별 문제 없이 잘 생성이 되었는데 어떤 한 분만 생성이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2023년 3월 1일자나 뭐 8월 전에 한 달 이전에 신규 채용되신 분이에요. 그런 경우 생성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경력 탭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랬던 거고 그분을 등록 눌러가지고 2023년 3월 1일로 해서 채용으로 해갖고 등록을 해주고 나서 저장하고 기초자료 생성해서 다시 월급의 일괄 작업 돌리면 바로 생성이 잘 됐습니다. 그것처럼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는 경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3개월을 근무했는지 1개월을 근무했는지를 계산해서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꼭 경력에 잘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공무직원 인사의 기본 금속연수 산정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기본 금속연수 산정 개요는 여러분 공무원들 호봉획정 중에서 초임호봉획정하고 똑같아요. 초임호봉획정을 할 때 뭐 학력, 경력, 채용, 임용정 경력 다 확인해가지고 다 그 경력 산정은 호봉 산정을 하잖아요. 근무연수랑. 산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육공무직원도 최초에 채용되신 분이 1개월 이상 근로하시는 분이 채용이 되었다, 계약이 되었다, 그러면 지급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1개월 이상인 분의 채용 전 경력이 있거나 하면 다 계산해가지고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최초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월 달에는 우리 나이스 시스템을 처음 이용하기 위해서 모든 교육공무직원들의 근속연수 산정을 위해서 엑셀표를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에다 한 번에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한 번에 입력을 해서 작업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은 신규 되시는 분들의 근속연수를 최초 산정할 때만 여기 근속연수 중에서 기본 근속연수 산정 관리에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 이제 경력이 1년씩 올라가지고 근속수당이 바뀌는 분들의 근속연수 변경은 근무연수 관리, 근속연수 관리에서 하는 거고 기본 근속연수는 최초 채용하시는 분들 한 번씩만 해주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근속연수 개요 먼저 여기 추가해가지고 개요 작성하시고 기본 근속연수 산정 기준 일자는 여기 7월 1일 이게 우리가 7월 달에 캡처했던 화면이라서 7월 달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이 최초 채용된 날 있으시잖아요. 뭐 9월 1일일 수도 있고 오늘 11월 3일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날짜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자금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금속연수 산정 등록이 있습니다. 그 개요를 선택해요. 이전 화면에서 개요 등록했던 거 선택하시고 조회 누르시면 우리 인사기록이 등록되어 있는 월급제 교육공무 직원이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7월 달에 엑셀 다운 받아가지고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 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근무성년수 산정이 다 되어 있기는 한데 혹시라도 이번 이제 신규 채용되신 분들 조회를 하면 그 해당 개요를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우리 전체 교육공무 직원 중에서 등록해야 되실 최초로 산정해야 되실 분만 빈칸으로 뜰 거예요. 그분만 선택하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등록하는 화면 보여드릴 거고 이 화면이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엑셀 등록했던 화면이에요. 여러분도 다 7월 달에 작업 같이 하셨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이후에 뭐 전임자한테서 인계인수 받아서 뭐 처음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임자가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라면 어, 여러분도 다 여기에서 등록을 하셨을 거고 여기 보시면 산정 제외 우리가 이거는 근속연수 산정을 학교에서 하는지 기관에서 하는지 기관은 교육청이니까 우린 다 학교에서 하잖아요. 학교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산정 제외는 특수 운영 직군은 근속수당 받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산정 제외 나머지는 다 학교로 해가지고 선택해 주시면 됐던 거고 채용 전 경력 다 더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 현 근속연수 변경 일자는 그 7월 1일 기준으로, 아니, 7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달에 근속연수를 받고 있는 걸 언제 책정을 했었는지, 3월 1일이었는지, 예, 올해 3월 1일이었는지, 1월 1일이었는지, 작년 9월 1일이었는지, 작년 7월 1일이었는지를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현 근속연수, 이번 현재 계약되어서 근속연수가 작년 9월 1일이었다. 그러면 7월 1일에 이제 근속연수가 몇 년 몇 개월이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였고 작년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확인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합쳐진 경력이 몇 년이어서 근속수당을 몇 년 받는지 이렇게 더해진 근속수당을 몇 년 받고 있는지였고 그래서 이제 7월 1일 이후에 이 사람의 차기 근속연수 변경일이 언제였는지를 우리가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을 해가지고 엑셀 업로드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엑셀 업로드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 것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 기본 근속연수 산정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근속연수에 대해서 바로 알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우 개선비 지급 직종 중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전임 경력 포함해서 1년 이상일 때 근속수당을 지급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3월 이전에 채용한 경우 만 1년 이상 되면 개, 개정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라는 거예요. 개정 규정이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지급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력 산정일이 1379 중 최초 도래하는 날로 경력 산정을 한다라는 거고 신분 변동이 있을 때 신분 변동은 뭐예요, 여러분? 신규 채용되거나 휴직하거나 복직하거나 퇴직하거나 정직됐을 때 신분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기간이 속하는 달은 전액 지급한다. 그러면 우리 방학 중 비근무자들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이 방학 기간에 급여를 받을 때 일할 계산해서 근무일수만큼만 유급일수만큼만 받지만 근속수당은 일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준다라는 의미인 거고 2018년 9월 1일 새로 교육공무직원 아니 처우개선비가 되는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 계산한다라는 거 이때부터 비례 계산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9월 1일 이후부터 단시간 근로자들이 비례 계산이고 2018년 8월 31일까지 계약되신 분들은 전액이라는 거 30시간 근로자든 20시간 근로자든 처우 개선비는 전액 주는 거였는데 그 이후 9월 1일 이후에 계약되신 분들 중에 단시간 근로자들은 처우 개선비를 시간 비례해가지고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같은 학교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는 거지만 채용 시점에 따라서 처우 개선비를 다 받는 사람도 있고 비례해서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비례 계산하는 예시는 40시간분의 30시간 계산해서 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력 산정일 및 재산정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근로자는 경력 산정일이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일 이후에 산정되는 사람은 1379월 중에서 1월에 산정되면 재산정 7월 1일에 할 수 있고 3월 1일에 산정되면 9월 1일에 재산정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379라고 하니까 기준 충족하고 1379라고 하니까 중은 읽지 않고 1379 중에 아무 때나 바뀌면 재산정 해주는 그런 거 아니고 이 1379 중에서 1월 1일, 7월 1일이 짝꿍. 1월 1일에 산정했는데 혹시 경력이 뭔가 재산정 할 일이 있어가지고 재산정을 하게 되면 재산정 기준이 되는 바뀌는 가능성 한 것은 7월 1일이라는 거. 그리고 3월 1일이 산정이었는데 뭔가 경력 재산정을 하게 된다면 9월 1일에 산정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속연수 바로 알기인데 이거는 과거 연도별로 근속연수가 내용이 조건이 바뀐 내용들이에요. 가만 보시면 경기도 교육감 소속 전임 경력만 인정해주다가 여기서 보시면 전체 여기도 경기도 교육청 소속 경력만 두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타시도 경력까지 인정을 해주다가 2019년에 20년부터 국공립학교도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것처럼 연도별로 근속수당 적용 시점이랑 기준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거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속수당 산정 지급 예시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 이후 근속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예요. 행정실무사가 4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채용이 되었고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채용 당시 전임 경력이 만 1년 있었고 주 40시간 경력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비례 계산해서 경력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2023년 4월 1일 채용되는 달부터 39,000원 전임 경력 1년 인정해서 1년 수당 지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의 경력 산정일은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고 혹시 뭔가 변경이 있으면 재산정일은 1월 1일로 바뀔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7월 1일
1월 1일, 7월 1일이 경력 재산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일 이후에 근속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이번에는 행정실무사가 4월 12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대요. 주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이래요. 전임 경력 1년 있고 똑같이 40시간으로 전임 경력 근무하셨대요. 그러면 경력을 비례 계산해서 인정할 필요 없고 4월 11일부터 만 1년 경력이 있으니까 1할 계산하라는 거죠. 지급하는 달부터 1할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거. 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39,000원을 4월에 25일분의 16일 유급일수만큼 계산해서 24,960원 지급을 하면 되고 5월부터는 전액 지급하면 되고 이분의 경력 산정일은 7월 1일이고 경력 재산정일은 7월 1일, 1월 1일 중에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리실무사인데 5월 10일 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조리실무사 주 40시간 근로하는데 그 5월 10날 기준으로 전임 경력이 6개월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월도 주 40시간 경력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2021년 1년 이분의 1년이 되는 거는 5월 2023년 11월 9일까지.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해가지고 어저께 역에 의한 계산 말씀드렸잖아요. 5월 10일부터 6월 9일, 7월 9일, 8월 9일, 10월 9일, 11월 9일까지가 1년인 거예요. 맞죠? 6개월, 6월 9일, 7월 9일, 8월 9일, 9월 9일, 10월 9일, 11월 9일. 제가 손가락을 하나 덜 폈나 봐요. 11월 9일까지가 1년인 거예요. 그러면 11월 달 근속수당은 26일분에 11월 10날부터 11월 31일까지를 계산해서 10날부터 11월은 30까지 있죠, 여러분. 그러면 18일, 26일 전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6일 전체부터 10날부터 30일까지 이 사람의 1년이 넘어가는 18일만큼 1할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12월부터는 39,000원 전액을 지급하고 이분의 경력 산정일은 1월 1일이 되고 재산정일 7월 1일, 1월 1일 중에서 재산정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속수당 초등교육 전담사가 2022년 5월 1일에 무기계약직이 채용되었는데 30시간으로 근로하는 거고 채용 당시 전임 경력은 없대요. 이분의 1년이 되는 시점은 2023년 5월부터 5월 1일이 이 1년이 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2023년 5월에 근속수당을 30시간만큼만 줘야 되니까 39,000원에 40시간분에 39,000원 해가지고 비례계산해서 주라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일 이후에 최초 산정일 7월 1일이니까 경력 재산정일은 1월 1일, 7월 1일입니다. 군속뉴스 전임 경력에 대한 인정 방법인데요. 2021년 7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처우개선비 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력 산정 방법은 전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해가지고 월까지 인정하라 해요. 근데 2018년 이후에는 전근무지 경력을 합산해서 일단위 절사하고 현근무지 경력 중에서 월까지만 더해서 두 개를 월을 계산해서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예시 그대로 우리 지침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때는 전 근무지 일자를 다 더해가지고 전 경력이 있을 때 날짜 며칠이 있을 거 이걸 다 더해서 한 달을 만들어가지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것만 버리는 거였는데 여기 2018년 이후에는 경력마다 일은 다 버리고 월 단위만 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두 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경력 산정 방법이 전임 경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에 포함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랑 육아휴직 기간 중에서 1년은 최초 자녀 1년이랑 업무상 지혜 기간이랑 네. 이거는 육아휴직 경력에서 이제 근무하지 않는 시점이긴 하지만 경력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 휴직은 재직 기간에 적용이 안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이 경우만 인정을 해주는 거고, 구체적인 다른 휴직들은 우리 보무제도 안내를 자세히 보셔야 되겠지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질부형 휴직이랑은 재직 기간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공립학교 기간제교사 경력이 있는데 행정실무사 경력이 인정이 되나요? 우리 교육공무직원 경력은 우리 여기 앞에 이 표에 보시면 음, 여기에 자세히 안 나와 있네요. 근데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 줍니다. 기간제 교사 경력은 제외라고 우리 지침에 나와 있을 거예요. 기간제 강사나 교원 대체 강로 되어 있는 뭐 이런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 입사해서 1년 되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라는 얘기죠, 지금. 2021년 3월 1일 이후에 채용되어 가지고 11월 3일 날 입사해서 내년 11월 2일이 되고 11월 3일 날 다시 채용이 되면 근속수당 1할 계산해서 11월 달에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경력 1단위 절사 참고 자료인데 이 내용 그대로 우리 지침에 있는 내용이에요. 2018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초보교육생 계획에 보면 정근무직 경력을 합산한 후 1단위 절사한 경력과 현근무직 경력을 합산해서 월 단위로 인정을 하라는 거하고 경력증명서 경력과 현근무직 경력을 합산하여서 월 단위를 인정하라는 걸로 조금씩 바뀌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리식무사 연가대체직이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우리 이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만 60세 이상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근무 경력을 로 한정해서 60세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은 60세 넘은 경력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만 60세 미만의 전임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속연수, 어, 정년퇴직하시고 조리실무사님들 기간제로 계약해가지고 다시 오시는 분들 근속연수 산정을 할 때 정년퇴직 이후의 경력부터만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60세 이전까지 경력은 뭐 20년, 20 넘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60세 이후에 정년퇴직하시고 다시 기간제로 근로하시는 분들은 60세 이후에 경력만 인정해주라는 걸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리실무사님이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 근로를 하기로 계약을 했고 전임 경력은 1년이래요. 주 40시간 근로했으면 이분의 2023년 5월 근속수당은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 근무 안 하기 때문에 이분은 월급제가 아니고 기간제고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 지급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액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실무사가 2023년 3월 1일에 무규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됐습니다. 40시간으로. 전임 경력이 1년 있는데 그건 주 40시간으로 1년 있고 전임 경력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6개월 경력이 있어요. 근데 전임 경력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래요. 그 15시간부터 단시간 근로자니까 비례 계산해서 경력을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 전임 경력 1번은 40시간 1년 다 인정을 해주시면 되고, 2번 경력 같은 경우는 15시간만큼만, 6개월을 15시간만큼만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을 40시간분의 15시간으로 계산해서 2개월,
2.75? 7호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2개월 25일로 계산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1년하고 2개월 해서 1년 2개월 인정을 하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의 경력 산정일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1개월 2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39,000원 지급하면 되고 이제 자녀가 2개월이 남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경력 재산정일은 9월 1일이나 3월 1일에 재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 조리실무사가 병가 대체로 2023년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시간 주 40시간으로 근로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한 달은 넘어요. 그러니까 근속수당을 대상이 된다면 경력이 있다면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 경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2023년 전임 경력이 20년 있대요. 그리고 2023년 3월 1일자로 정년퇴직을 했대요. 그 전임 경력 다 주 40시간 근로를 했대요. 이분의 근속수당 지급월과 경력은 몇 년일까요? 인데 그럼요, 0년입니다. 1년 이상 근속수당 계약된 근로자가 전임 경력 40시간으로 다 근로를 하기는 하지만, 만 60세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2028년 2월 28일까지는 60세 이전 경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20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력이 없고, 3월 1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경력이 있다면 그거는 계산을 해줘도 되지만, 1년이 안 되니까 근속수당을 줄 수 있는 경력은 아닐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 60세 이상이 되는 시점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근속수당 경력을 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60세 미만은 경력 산정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 공무직원 인사의 기본 군속연수 산정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군속연수 산정은 이제 신규 채용되시는 분들 최초로 군속연수 산정할 때 기본 군속연수 산정 화면에서 하면 되고 우리 7월에는 기존의 이제 4세대 나이세다 전체 교육공무 직원의 군속연수 산정을 등록하기 위해서 엑셀로 업로드해서 작업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했었고 앞으로 신규 채용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기본 군속연수 산정 개요 등록에서 먼저 2023년 11월 3일 기본 군속연수 산정 신규 채용자 기본 군속연수 산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개요 등록하시고 조회하셔가지고 조회해서 보시면 이 그 새로 신규 채용되신 분 그 한 분의 근속연 이거 그분 산정 등록 화면에 내용이 다 비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빈 화면이 없어서 예시에는 이미 등록된 걸로 표가 만들어져 있지만 이렇게 비어 있고 스크롤 내려 보시면 기본 군속연수 산정 등록 상세 화면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엑셀로 입력했던 화면이 그대로 칸이 나와 있거든요. 기간 구분의 학교로 하시면 되고 특수운영직군만 산정 재우고 나머지는 다 학교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 근속연수 변경일 계산해 주시면 되고 채용 전 경력 다 계산해가지고 몇 년 몇 개월 입력해 주시면 되고 차기 형 근속연수 변경일, 근속연수 산정일 입력해 주시면 되고 형 근속연수 1년 있는 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 차기 근속연수 산정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년 이제 2개 더해서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근속수당 받는 수당 근무연수 8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수기로 계산해가지고 입력하고 저장 누르시고 인사기록 반영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봉제도 똑같이 개요 산정할 일 있으면 산정하셔가지고 기본 근속연수 산정 등록 화면에서 개요 선택하시고 조회하면 그 해당되시는 분 하면 뜰 거고 그분도 학교로 해가지고 호봉 계산해서 수기로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 이제 근속연수 산정하고 나면은 산정된 내역들이 이제 아니,
무기계약직이나 호봉제나 다 이제 예, 여기서 산정이 되면 이 산정된 전체적으로 다 산정된 화면을 승인 요청해서 결제를 받으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정을 하고 나서 수정하는 방법도 상세 등록 화면에서 등록하면 된다고 했고, 수정 화면도 상세 등록 화면에서 여기 결제를 받기는 합니다. 여기서 결제를 받기는 하지만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결제 받고 나서도 이 화면에서 얘네들은 다 활성화되어 있고 클릭하면은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결제 받을 때 뭔가 잘못 산정이 되었다면 여기서 다시 수정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수정하셔가지고 저장하시고 인사기록 반영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인사기록에 근무사항에랑 급여 기본사항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제 받았는데 수정되면은 뭔가 흐트러지는 느낌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래 나이스는 결제 한 번 받고 나면은 뭔가 고정돼서 수정이 안 되는 게 사실은 기존에 그런 시스템으로 고정되었었는데 그거 취소할 때 복무도 그러면 상신하면서 상신 취소하고 삭제하고 다시 올리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절차일 텐데 현재 4세대 나이스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결제가 완료났지만 수정할 수 있게끔 열려 있는 것이라고 하고 이 이제 수정이 가능한 게 상신 취소하지 않고 수정이 가능한 거는 어느 시점이 되면 수정이 안 되게 바뀔 수도 있기는 하니까 수정이 잘 되는 시점에 잘못 산정이 되었다면 수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속연수 산정을 하면 이제 우리 급여 기본사항 관리에서 여기에 다 확인이 됩니다. 급여 기본사항 관리에서 호봉제는 호봉이 적용이 되고 우리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근무연수 산정이 정확하게 여기서 산정이 되어야지 이제 근속수당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최초로 근속연수 산정을 하는 거고 우리 1379 중에서 근속연수가 1년씩 올라가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근속연수 관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속연수 관리에서 1379월에 그 해당 월에 근속연수가 바뀌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무조건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1379월에 우리 학교 교육복무직원 중에서 1379월에 근속연수가 바뀌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씩 작업을 꼭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하셔가지고 개요 작성하면 2013년 9월 1일 근무연수 산정이라고 개요 입력하시면 되고 근무연수 기준일이 중요한데, 여기, 제가 아까 기본 근속연수 산정일에서는 이 사람 최초 채용된 날짜로 산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날짜 아무 때나 월 중에라도 입력을 하면 되는데, 기본 근속연수 산정은, 기준 일자는 1379월 중에서만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거 열어보시면, 2023년 9월 1일, 7월 1일, 1월 1일, 3월 1일 이런 식으로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 내용 간단히 입력하시고 진행 여부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속연수 대상자 조회를 하면 대상자 일괄 생성을 하면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가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9월 1일에 이 작업을 할 때까지는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아가지고 9월 1일이 아닌 사람들도 조회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다 선택하고 삭제해버리시고 9월 1일 대상자이신 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만 대상자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이분만 남아있으면 이분만 대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속연수 산정을 돌리면 이제 이분의
이전 근속연수에서 이제 변경 후 근속연수로 바뀝니다. 3년에서 4년으로 바뀌고 자녀월은 계속 6개월 끌고 가는 거예요. 6개월 끌고 가고 13년에서 14년으로 바뀌고 1년 2023년 9월 1일에서 이제 2024년 9월 1일로 바뀝니다. 9월 시점에 여기까지는 잘 됐었어요. 그리고 차기 근속연수 계산일을 이 자녀를 더해가지고 잘못 계산했었거든요. 얘가. 근데 이제 그 차기 근속연수 산정은 지금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잘못되신 거는 다 수기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기로 수정하셔가지고 저장하시라는 얘기 드립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 차기 근속연수 산정일까지 생성되는 거 1월 1일 날 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연수 발령 자료 생성입니다. 그러면 근속연수 관리에서 아까 근속연수 산정하고 나서 근속연수 자료 생성으로 와서 선택하고 승인 요청하면 해서 결제 받으시면 인사기록에 이제 근속연수가 바뀌어가지고 적용이 되겠습니다. 산정된 근속연수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아까 기본 근속연수 산정도 작업 다 하고 승인 요청했지만 수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속연수 산정에서도 승인 받았지만 수정할 수 있고 근속연수 산정 결과 화면에서 변경 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활성화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수정하시고 저장하시고 임차기록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호봉 승급 개요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본 호봉 승급은 기본 호봉 은 우리가 호봉제이신 분들을 신규 채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를 호봉제로 신규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7월부터 9월 사이에 호봉 관리를 다 하셨다면 앞으로 그건 또 하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호봉 승급은 하기 때문에 호봉 승급 개요에서는 작업을 한 번씩 해 주셔야 되고 호봉 승급 하면 똑같습니다. 호봉 승급 개요에서 들어가셔가지고 개요 선택하시고 그분들의 호봉제 기준 일자가 그분들은 개인별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 승급되는 기준 일자가 선택하시고 나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개별 생성하시면 그 호봉 대상이신 분들 한 분 나타나실 거예요. 그분 생성하시면 되고 호봉 승급 자동 계산하시면 근속연수 자동 계산하고 마찬가지로 전후로 해가지고 작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봉 승급 발령도 같이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급여 작업하기 위해서 선작업해야 되는 이게 이제 복무에서 개인 근무 시간 관리를 정확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입력을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무에서 개인 근무 시간 관리에서 근무 시간 관리 들어오셔가지고 근무 시간 일괄 생성해서 인사기록 대상자를 한번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다 등록되어 있을 텐데 혹시 신규 채용되신 분이 있다면 그분 것도 추가로 그분 거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사기록 반영 한번 해주시고 나서 나머지 분들은 이미 다 잘 입력되어 있으니까는 확인만 하시면 되지만 신규 채용되신 분 중에 주 소정 근로 시간이랑 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 근로시간, 주 며칠 근로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의 주 소정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주휴일 인정시간이에요. 이게 주휴일이 하루인지 이틀인지라는 게 아니라 주휴일은 몇 시간인지를 말하는 거고, 이 주휴일하고 주 소정 근로시간하고가 계산이 돼가지고 우리 통상임금 계산 시간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1일이라고 쓰는 경우 있었어요. 우리가 초기에 1일이라고 쓰면 이 사람의 주 휴일까지 인정된 48시간이라 아니라 41시간밖에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저기
통상임금 계산되는 시간이 잘못 산출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연차 기준 시간, 연차가 한 하루에 이분의 연차를 하루는 몇 시간으로 인정을 하는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주간 근무 시간을 아침 출근 시간부터 휴게 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치면 아침 출근 시간부터 휴게 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이제 휴게 시간은 1시간으로 지정을 해서 무급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8시간의 근로 시간으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일소정 근로 시간이 네, 40, 이제 일소정 근로 시간 여부에서는 다 Y, 월, 화, 수, 목, 금 다 Y로 해 주셔야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밑에 보시면 근무 유형이 전일제인지 시간제인지, 그리고 감시 단속적 여부인지, 이 감시 단속적은 시설 당직원만 감시 단속적이기 때문에 그분일 때만 예쓰고 나머지는 노인 것이고, 이제 주요일이 일요일인지, 보통 월화수목금 다 우리 교육공무직원은 주요일을 기본적으로 일요일로 적용해 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 기산일수 입력해 주시고 연장 근로 근무 시간 적용 여부에 Y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이내 적용 여부에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적용 안 되고 월, 화, 수, 목, 금 8시간만 해서 주 40시간 인정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노노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드린 앞에 화면에서 설명드린 건데요. 다 잘 입력하시면 되고 연장 근로 시간 적용 여부에 Y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근무 시간을 적용해서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을 할 건지예요. 입력된 주간 근무 시간을 연계해서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할 건지이기 때문에 yes라고 하시면 되고 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등보육 전담사, 행복한 울타리,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분들이 방학 기간에 연장 근로를 할 때는 여기에 등록돼 있는 연장 근로 시간 적용 여부를 받지 않고 별도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로 해놓으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운영 직군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운영 직군 중에서 당직 기사님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Y 해놓으시면 연장 근로 수당했을 때 1배만 지급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당직 기사님만 주 40시간 이내 근로일 적용 여부에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Y로 체크된다는 거. 그래서 중 당직 기사님은 36시간으로 주 근로 시간이 이제 6시간 근로자일 때도 주 시간이 36시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택해 보시면 교육공무직원은 다 교육공무직원으로 하시면 돼요. 조리사, 조리신무사 전부 다. 그리고 특수운영 직군만 여기 처리 직종 코드를 특수운영 직군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 기산일 참고 자료예요. 그 중요한 거는 2018년도에 연차 유급일수가 방학 중 비근무자가 기본 10일에서 12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점이 17학년도에 발생한 연가부터 적용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처음에는 10일부터 계산했었는데 12일로 여기가 바뀌어서 갑자기 그 2018년 이 시점에 그 조리 실무사님들 연가가 이틀씩 늘어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복무 개인별 근무시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개인별로 근무시간 관리 다 등록을 해 주셨는데 어떤 근로자가 30시간 근로자예요. 계약서에는 30시간 근로자인데 학교 사장회에서 본인하고 합의하에 10월부터 12월까지 2달 정도만 40시간으로 근로를 하기로 한다고 변경을 한 경우에 그 이제 다시 10월
12월까지만 40시간으로 하고 다시 30시간으로 계속 바뀔 거예요. 자동으로 바뀔 건데 우리 시스템에서 그 10월, 11월, 12월만 40시간으로 바꿔줘야 될 때 주소정 근로시간 변경 신청 탭을 이용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변경 신청 화면 클릭하셔가지고 신청 시점이 언제인지 입력하시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력을 하시고 변경되는 주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으로 해서 근무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결제 요청을 하면 10월부터 10월부터 변경이 됩니다. 근데 12월까지만 변경되고 다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11월 1일이 이제 12월까지만 하기로 우리가 지금 시점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1월 1일에 다시 한번 이거를 2024년 1월 1일에 이제 계속 변경하는 걸로 해서 30시간으로 해가지고 근무 시간이랑 다시 이것처럼 입력을 해가지고 결제를 한 번 더 받아서 돌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시스템상에. 그리고 기간 일정 관리입니다. 우리 기관 일정 관리는 우리 교육공무직원의 일할 계산이나 유급일수를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일정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개학식이 언제인지, 방학식이 언제인지, 방학기간이 언제인지, 방학 중 청소일이 언제인지, 재량 유업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유급일인지 무급일인지가 계산이 되고 일할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다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학 기간 입력하시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 기간 입력하시고 방학 중에 청소일, 여름방학 청소일, 겨울방학 청소일 다 등록하시고 혹시라도 방학 기간 중에서 이제 여름방학 기간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끼워가지고 4일, 수목금, 월 이런 식으로 청소를 지정을 하셨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날짜를 지정해서 3일, 1일 이런 식으로 두 번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조리사, 조리실무사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별 근무 일정 관리인데요. 기간 일정 관리에서 다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다른 교육공무직원이나 다른 직종들하고 이 일정을 맞지 않고 별도로 진행해서 유급일수를 별도로 계산해야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만 따로 개인별 기간 일정 관리에서 이름 입력하고 추가해서 그분 것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분뿐만 이렇게 따로 이 개인별 근무 일지 관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개인별 근무 일지 관리에 보시면 이거는 매월 우리 해당 월 급여 작업하는 해당 월에 유급일수와 무급일수를 계산해서 어,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매월 산정해야 됩니다. 매월 산정하든지 1월부터 3월부터 12월까지 1월, 2월까지 다 한 번에 산정을 해 놓으시든지 해가지고 매월 산정이 되어 있어야지 급여 기초자료 생성을 했을 때 급여가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 근무일지 관리 매월 생성해 주셔야 되고, 신분 변동자가 있는 경우 생성 한번, 근무 상황 반영 한번 하셔가지고, 이제 중간에 신규 채용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신분 변동 근무사항 반영 한번 조회하시고 나서 그 대상자가 근무일지 대상자가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무일지 재생성 눌러주시면 해당 월에 기관 일정 관리에 맞춰서 근무 일수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개인별로 한 분 한 분 선택할 때마다 그분의 달력이 열리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해서 혹시라도 수정하셔야 되면 수정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되는데 수정하고 저장하면 거기가 끝이에요. 수정하고 저장했는데 근무일지 재생생 또 누르면 다시 초기화 되는 거하고 수정한 게 다시 저장 초기화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수정하고 저장하면 끝이 마지막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지 관리에서 근무일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괄 수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괄 수정 설명드릴 때 8월 달에 일괄 수정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직종별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안 됐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어, 유급, 무급을 개인별로 다 수정을 해줬어야 됐을 때 일괄 수정을 가서 수정을 해주면 적용이 됐었고 근무 구분 선택해 주시고 임금 구분 유급, 무급 선택해 주시고 근무 시간 8시간 하셔가지고 이제 대상자 누구누구 예를 들어서 조리사, 조리실무사만 변경해주면 된다 했을 때 조리사, 조리실무사들만 선택을 하고 며칠자를 유급으로 해줄 것인지 며칠자를 유급으로 선택하실 건지 해서 대상자 적용하면은 근무일지 화면에서 다 일괄 수정된 걸로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장하고 근무일지 재생성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근무일지 현황 볼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 현황 보시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일수와 유급일수 확인이 돼서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지 우리 급여도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앞에 화면, 앞에 근무일지 계산 근무일지 관리 화면에서 잘 계산이 되어 적용이 되어서 우리 근무일수 현황을 확인했을 때 맞게 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8시간, 40시간, 학기중 근로일 19일, 주휴일 4일, 유급일 2일 이게 다 계산이 돼서 25일에 유급일이 되고 이번 달에 25일 전부 다 유급이라는 거, 이번 달 유급일 수가 25일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수 현황, 근무일지 관리에서 근무일수 현황에 계산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일할 계산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장근로 하면 연장근로 관리입니다. 우리 추가 근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연장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그리고 이제 복무탭에서도 추가 근무랑 연장근로랑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의 연장근로 내역은 근로 목록은 여기 복무 중에서 교육공무직원 복무의 연장근로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 에서 조회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제 뭐 여기 신청이나 일괄 신청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해 줄 때 이쪽에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 확인을 파일 일괄 등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 세콤으로 추가 근무 확인하시는 학교에서는 이거 파일 업로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업로드 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데이터 파일 조건들을 잘 맞춰서 입력을 하면 업로드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추가 근무를 오전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하는 사람들 거는 좀 안 되기는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이 파일 구조를 잘 엑셀 파일에 잘 적용시켜가지고 업로드하면 잘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확인입니다. 연장근로 확인은 우리가 연장근로 신청해가지고 승인받은 시간 내에서 연장근로 확인, 실제로 연장근로 한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장근로 확인 시간은 이제 여기 같이 연장근로 확인 시간하고 실제 연장근로 확인 시간하고 복사 눌러가지고 똑같이 반영을 해도 되고 아무튼 이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우리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최종 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장근로 일괄 계산입니다. 연장근로 일괄 계산하면 들어가셔가지고 연장근로 일괄 계산을 하면 연장근로 일괄 계산 완료하였습니다. 확인하고 나면은 연장근로 해당자들의 연장근로가 날짜별로 기본인지 연장근로
5배인지, 휴일 가산인지, 야간 가산인지, 휴일 연장 가산인지 이렇게 분리돼서 우리가 입력한 시간에 따라서 얘가 자동적으로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날짜별로 개인별로 확인하시고 나서 월급 연장근로 월별 집계 하면 이제 개인별로 이제 집계가 되어서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이 시간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 해줄 것인지, 이 2배 해줄 것인지가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집계하시면 되고, 혹시 그 구육성애직 분들, 후공제이신 분들이 있으면 연장근로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액분 산정을 위해서 근무일수하고 정액분 시간이 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